감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회장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조촐하게 작년에는 아마 40명께 오셨는데 오늘은 거의 2배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3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유익한 인포메이션을 준비하게 했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국가적으로 계신 교포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멀리 이 상석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했습니다. 여기 오기 때문에 며칠 전에 비행기 타고 오셔서 오늘 도착하셨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션을 3개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하는 그 여러분이 관심도가 있는 어떻게 하면 남의 인생을 편하게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해서 비교하겠고요. 2번째는 미국에 계신 분들의 유산 상속, 그다음에 3번째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산 상속 이렇게 해서 3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베이직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뭐냐면 너무 은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배인 여러분 아드님, 따님도 있고 또 손자, 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퇴하기가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은퇴 준비하기가. 그러나 내가 이거를 20년 전에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후배인, 인생의 후배인 여러분의 따님과 아드님 또 손자, 손주한테도 내가 이번에 갔다 와서 들었는데 이번 너희들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좀 조언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베이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이민 오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민 와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이민 왔는데 여러분들나 저나 이 인생을 우리가 항해하면서 크게 3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죠. 살다 보면 이래저래 생겼지만 우리들의 삶의 꿈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가족들하고.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시지만 젊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벌어서 엉클셉에다 텍스 주기 바빠요. 그럼 어떻게 절세를 하면서 내 은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절세하는 방법들을 알고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모르고 또 누가 그런 전문 지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은퇴연금이 있어서 보험 기능 여러 가지 있는데 자영업 하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텍스를 절세하고 또 우리가 벌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그 저축해서 남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뭐 은행도 있고 뭐 증권회사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은데 과연 나한테 적합한 것은 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도 해야 되지만 이제 언젠가 이제 은퇴를 할 텐데 그 은퇴 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나한테는 얼마가 필요한 거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생각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혹시 좀 사업하신 분 계세요? 셀프 인플루언서로서 자기 사업자 비즈니스 하신 분 계시잖아요. LA도 많아요. 여기도 많으시지만 특히 LA에서는 크게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이제 따님 아니면 아드님도 출가시키지만 내가 창업한 내 회사 30년에 창업하는 회사는 언제 출가시킬 건지 나도 언젠가 은퇴하고 나도 쉬어야 되는데 이 회사를 비즈니스 석세션 플래너로 하죠. 기업의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많은 준비가 없이 일하시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시면 그 회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요. 혹시 여기 국가적에 계신 분들도 있다면 주위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좀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언젠가는 미리 준비해서 내 회사가 3가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계속 컨티뉴 하든지 팔든지 문을 닫든지. 그런데 문을 닫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바이어를 미리 만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내가
투모권 회사를 어느 정도의 적당한 돈을 받고 그리고 이거를 양도해야만이 나도 그 돈 가지고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기업 상속, 비즈니스 석세션 플래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컨티뉴 못하고 못 팔다 보면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플 수가 있고 다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족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What's most important asset you have besides your family?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맞습니다. 건강입니다. 선물 준비했는데 그 건강인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녀들도 열심히 대학 나오고 의과대학 나오고 치대 나와가지고 사고 나서 손을 못 다치면은 의사로서 치과 의사는 생명이 끝나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는 거하고 준비 없이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중요한 건데 인컴이에요. 내가 다쳐서 일 못하면 누가 나를 페이첵을 주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디스빌리티 인슈런스예요. 한 달에 10,000원 정도씩 67세까지 1년에 4%를 인플레이션까지 껴서 인컴을 주는데 그게 텍스 프리 인컴입니다. 그게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젊었을 때 들어야 돼요. 나이 들면 비싸서 못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들, 의과대학 나오고 치대 나온 분들, MBA, CPA들 마찬가지지만 내가 일을 못하면 치과의사, CPA를 일 못하고 학교에 가서 티처를 하더라도 인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 아큐페이션입니다. 내가 치과에서 일 못하고 나이를 해도 토럴 디스빌리티라고 이쪽에서 인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재산을 좀 모아놨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배우자가 갑자기 다치거나 아프셔서 거동하기 힘들면 어떻게? 내가 모아놔서 한 달에 10,000불씩 나오는데 배우자가 형 다쳐요. 24시간 간병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1년 내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나이가 드셔서 간병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로 하겠습니다. We want your children to provide your care. Or you want them to supervise your care. 따님이 와서 옆에 와서 시중 들고 24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한 사람은 자녀들이 와서 프로바이드 하는 게 아니고 슈퍼바이즈 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고 케어기거나 퍼실리티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열심히 버는 은퇴연금 내가 쓰지도 못하고 와이프도 쓰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다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면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What happens if you die too soon? 지난 코비드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던 많은 분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돌아가신 걸 우리가 목격했고 또 여러분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코비드에 걸려서 고생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셨는지 그리고 내가 모으는 재산은 어떻게 될 건지 또 자식들 간에 이 재산 때문에 또 자녀들끼리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두 번째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파이낸셜 플래너로서 일단은 플랜을 짜가지고 손님들과 대화 나눠서 플랜 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퀄리파이 된 손님들을 변호사님들에 가서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미리 계획한 것대로 이 트러스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박유진 변호사의 많은 나누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변호사님들은 변호사님이지 파이낸셜 플래너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때 아키텍처를 써서 설계를 도면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컨트랙터를 불러서 집을 짓는 것처럼 누군가 만나서 전문가가 만나서 플랜을 짜고 나서 그 플랜대로 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트러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살다가 어떤
어떤 나이든 어떤 시간이든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재정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문제도 꽤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하면서 또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벌써 다 인생의 포스 콜을 지나서 오버타임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25살부터 학교 졸업하고 26살부터 35세까지 인생의 1분기 퍼스트 콜이에요. 대학을 졸업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36세부터 45세에서는 인생의 세컨 콜로로서 이제 막 비즈니스 시작하고 커리어 시작하면서 자녀도 갖고 집도 사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시기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는 알다시피 애 낳으면은 that's liability. 평생을 liability 부모가 있어요. 애 들어가는 학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집을 사면 또 몰리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liability.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들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have a nice day 하고 출근했는데 what happened? You don't come home tonight. Something happened. 집에 못 들어오세요. 그렇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플랜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정 플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미리 시작한 사람들은 미리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플랜을 타임하는 것을 놓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집도 30세 사가지고 15년이든 30년 하면 60세 되면 다 페이오프 됐잖아요. 근데 이걸 집을 50세 사가지고 30년 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정계획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제가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로 은퇴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프리 리타이먼트 그다음에 포스트 리타이먼트 은퇴 전과 은퇴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만은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Raising Financial Home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땅을 사서 땅을 파가지고 돈을 든 다음에 일단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Disability Life Insurance 이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이 Disability하고 Life Insurance는 저축하는 거는 내년에 해도 돼요. 아이라 같은 거 401k는 내후년에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족을 보호하는 거, 내 인컴을 보호하는 거, 이런 재정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사고 나서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생기는 게 그 임팩이 너무나 시비해요. 특히 결혼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프 인슈런스 디스빌리티가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은 건강해야 되고 신체 검사를 요구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안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시작을 해놓고 스타트 인생의 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하나씩 더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해놨으니까 신체 젊으니까 건강하잖아요. 보험료도 싸요. 그래서 디스빌리티 라이프 인슈런스를 나한테 적합한 내 버짓에 맞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칼리지 에듀케이션 펀딩이지 401k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집을 지어 올라가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걸 먼저 해놓고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이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저축을 하면서 집을 쌓아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50 넘어서부터 돈이 좀 쌓입니다. 이걸 어떻게 더 투자해야 될 건지, 어떻게 인베스트먼트 해야 될 건지 이런 고민하면서 재산을 증식시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이 되시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리타이먼트 인컴을 어떻게 이제 내가 이걸 쓸 건지 또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아프거나 다쳐서 거동하기 힘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 하늘나라 갈 때는 내 재산을 어떻게 자식한테 이꼴리가 아니고 페어리 나눌 건지
어떤 자식은 잘 사는 집에 생기고, 어떤 자식은 자녀도 많고, 어떤 자녀는 능력이 있어 더 많이 버는데 어떤 자녀는 능력이 없어요. 내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페어리 나누는 게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권리라는 게 언페어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집을 죄어드리는 게 유능한 재정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에스테이트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두 분 전문가 오셨으니까 이때 이 다음에 좀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인슈런스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시큐리티 라이센스 모두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단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린 디스빌리티 인슈런스, 롱텀 케어, 라이프 인슈런스 저기 왼쪽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우리가 미리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요. 이걸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문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는 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퀘스천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미국 시민, 우리 여기 미국 시민들이시지만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일하고 평생을 일하는데 평생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아세요? 평생에 how many hours average American works? How many hours? Anybody? 네? 몇 시간이요? 몇 살까지? 아니 평생 일하는 언제가 평균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평생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아시는 분? 10만 시간. 넘버를 주세요. 이거 좀 드릴게요. 맞은 분? 30만 시간. 30만 시간. 오케이. 또 딱 네 분만 받겠습니다. 5만 시간. 5만 시간. 오케이. 30만 시간, 5만 시간. 또 12만 시간. 12만 시간. 가까운 근접한 분한테 드립니다. 12만 시간, 5만 시간, 30만 시간. 8만 5천요. 오, 또 구글 해주셨어요. 아니 계산했습니다. 7만 5천. 오케이. 구글에 찍으면 나와 있습니다. Average American works 90,000 hours lifetime. 21살부터 일해가지고 65세까지 일한다면 44년이에요. 1년에 50주라고 매주마다 50, 우리가 말하는 이제 8시간 곱하기 5일이면 40시간이에요. 40시간, 2주에 4천이라고 50주면 2,000시간입니다. 1년에 2,000시간을 일하는데 풀타임으로 곱하기 44년이면 88,000인데 요새는 옛날에 65세 은퇴하는데 요새는 70세까지 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일하다가 또 레이오프 당해서 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평균 일하는 시간이 9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져가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시간 일하세요? 우리 평균 기법들은 미국에 이민에 와서 아마 이거 12만 시간 일어나고 있죠? 사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드릴게요. 한국 분들은 사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초창기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뭘 하셨어요? 미국 이민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렇죠? We create asset. 그 다음에 돈을 번 거를 우리가 preserve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CPA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야 되고 부동산 브로커도 만나야 되고 그 재산을 보호해서 이프로이가 수혜해가지고 그것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사 가지고 해서 그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제 세상을 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 앞으로 내 은퇴 계획은 어떻게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또 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돼서 여러분들은 몇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recommend 거는 여러분의 가까워 계신 재정 전문가를 찾으셔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셔서 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게끔 시간을 좀 투자하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이 라이프 인슈런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돈을 저축하는 방법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텍스라고 해서 텍스를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찍 할수록 좋아. 직장을 웬만한 좋은 직장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401k를 할 수 있어요. 1년에 25,500불씩 50세 미만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번에 또 올라가고 50세 넘은 사람은 또 7,500불 더 왔어도 3만 불까지 이제 2020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를 받든지 내 버는 인감에서 최소한 10%는 뛰어나야 돼. 근데 그거를 25때 10%씩 떼어서 25을 또 40년 동안 떼어나보세요. 그게 복리이자로 들어가면서 텍스를 안 내요. 언제까지? 내가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프리텍스는 IRA, SEP, 401k 여러 가지 이런 Qualified Pension Plan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요. 공제받으면서. 그 대신 이거는 나중에 73세에는 찾아가야 돼요. 그때 그 돈까지는 이 돈이 텍스를 안 내고 계속 복리이자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든지 빠르면 빠를수록 일하면서 아이라나 이런 거에서 내 인컴의 10% 정도, 많으면 15% 정도를 저축을 하고 나서 써야지. 한분들은 일단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면서 나머지 세이브하려니까 힘들어요. 벌어서 먼저 이걸 띄워놓고 스펜드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찾을 때는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데 70세 가서 은퇴해서 인감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연금으로 찾았으면은 텍스 인감이 없기 때문에 찾아 쓰는 금액에 대한 텍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인감 가지고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근데 그것은 리밋이 있어요. 뭐 7,000불, 뭐 6,500불 뭐 이렇게 돼서 많이 하고 싶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는 거를 말고도 더 저축을 하기 때문에 텍스는 공개가 안 되지만 텍스 디포런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누이티, 뭐 라이프 인슈런스, 뭐 US 세빙 펀드, 로스 IRA 이런 것들은 텍스는 공개 안 되지만 텍스가 디포되면서 늘어나요. 나중에 찾을 때는 내 원금은 텍스 안 내고 개인에 대한 텍스만 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CD를 넣어요. 요새 은행 4%, 4.2%인데요. 근데 문제는 정말 10만 불 집어넣고 4% 받으면 4,000불 받아요. 근데 이게 1년마다 1099이 나와서 그 4,000불에 대한 텍스를 내요. 해마다. 그럼 만약에 인감이 있는 분들은 30, 40% 내면 4,000불 받아봤자 그 중에서 1,200불 텍스 내고 나머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 늘어나는 게 더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축할 때 이쪽은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거는 롱텀으로 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저축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60세까지는. 그 다음에 중간은 7년 이상 내가 돈 필요 없다면 이 중간에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숏텀은 내가 뭐 이 돈을 모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차를 산다든지 할 때는 이 오른쪽에다 하셔야 돼요. 중간에 넣게 되면 페널티가 있고 서런더 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저축은 1, 2, 3을 하시고 찾는 거는 3, 2, 1로 찾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스크린쉐어가
은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asic question. What does retirement mean to you? 여러분한테는 은퇴라는 게 어떤 걸로 다가옵니까? Financial freedom,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다음에 은퇴를 하면 내 손님 고객 중에서 나는 이 다음에 은퇴하면 한국 가서 봄 가을은 거기서 보내고 나머지는 뭐 하와이에서 좀 보내고 나머지 6개월은 캘리포니아에 있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할 하면서 살겠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은퇴하면은 내가 그동안 못한 자선 사업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everybody has different 그런 그 goal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 일을 그만두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못했던 일을 내가 원 없이 하고 싶다는 게 바로 은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그런 은퇴를 꿈꾼다면 그걸 언제부터? When do you plan to retire? 언제부터 그걸 할 건지. 65세? 요새 젊은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You know what? I'm gonna retire by I'm 50. 50세면 자기는 은퇴하겠다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근데 진짜 그런 생활을 하려면 몇 세부터 내가 할 건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이제 미리 리턴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몇 세까지 일하고 나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버킷리스트.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세인주로에 가서 나 골프 치고 싶다. 페블비치에서 골프 치고 싶다. 그것이 이제 그분들의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생활을 나는 그 나이에 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내가 살아있는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지만 3번에 와서는 과연 realistically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올라서 잠깐만 그 하고 싶은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한다래도 내가 투자하는 것이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지. 인플레이션은 4, 5%, 7%인데 은행에다 4% 놓고 텍스 내고 그 돈 가지고 굴리려면 과연 그 은퇴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랜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지만 we are living longer. 지금 에버지 65세 된 아메리칸들이 앞으로 18.5세, 이게 2021년 나온 통계입니다만은 앞으로 거의 19년을 더 산다니까 언제까지인가요? 거의 20년이면 94세까지 살 수 있대요. 건강만 하다면. 그렇다면 65세나 70세 은퇴해가지고 나머지 18년 동안을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retirement may last 25 years or more. 진짜 건강하신 분들은 90세, 95세까지 살 수 있는데 오래 살아도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몇몇 거 스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는 요새 오늘은 좀 피하고요. 그다음에 소스키프티. 지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과연 내가 62세에 탈 건지 또 내 연도수에 따라서 66세냐 67세냐 이렇게 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70세 가서 타는 게 좋은지 이거를 좀 계산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나의 파이낸셜을 보고 어떤 게 좋은가 나와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인감과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서 유일하게 보험 든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리코스 예를 들었습니다. LA에서 리코스 하신 분들이 이민 당시에 뭐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캐시 벌어도 텍스를 보고를 한 달에 3,000불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다 와서 이제 은퇴하는데 비즈니스가 잘못되고 못되고 애들 뭐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평생 일했는데 한 달에 800불 나와요. 왜? 최소 텍스를 그렇게 안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텍스 낸 것들 따져보면 지금 받는 거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감을 제대로 보고 하신 분들은 지금 70세 연퇴하시면 맥스멈 한 4,400불까지 받아요. 70세 가시면. 65세, 66세쯤 되면 한 3,400불, 3,500불. 그게 맥스멈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100만 불 벌어도 똑같이 이렇게 받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내는 소스 텍스가 리미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텍스 내기 때문에 많이 받아봤자 3,400불, 66세, 7세, 44세까지 기다리면 한 4,400, 4,5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해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시키티 텍스를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교포분들이 많이 못하세요. 왜? 젊었을 때 텍스 철세만 생각하시고 여기 살면서의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나이 먹어서 패널라이즈 당합니다. 남들은 3,000불 받는데 나는 1,200불 받게 된 거예요. 근데 3,000불, 4,000불 받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는 그걸 다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텍스 많이 내신 분들은 남편이 예전에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 되는 여자분들은 남편이 받던 걸 그대로 받는데 남편이 열심히 텍스 하신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4,000불 받는데 안 내신 분은 1,200불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를 제대로 보고 하실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맥이 나와 있는데 등산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올라갔어요. 근데 등산 가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목적인가요?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저 중간에서 실족된 사람들이 또 무지 많답니다. 안전하게 못 내려왔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민이 와서 이 등산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 등산까지는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뭐 하세요? We create asset.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주식도 사고 보험기도 넣고 그래서 우리 자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여기도 계시지만 좀 아파트나 이런 커머셜 빌딩을 사놓고 거기서 렌트 받으려고 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아놨고 이제 정상에 올라와서 야호 한번 하고 나 이제 은퇴한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진 않아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렌트가 쭉 나올 줄 알았는데 호흡이 딱 터졌거든요. 아파트 테넌트가 쇼핑몰에 있는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 내고 있어. 장사가 안 돼. 셧다운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부동산 있으면 그 인컴이 평생 개런티 나올 줄 알았는데 인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도 인컴이 개런티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은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갖고 있어가지고 테넌트 은퇴했다고 그러지만 테넌트도 고장났다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수 들어오고 돈 안 들어오면 걱정돼서 가서 테넌트 이득션 한다고 하고 그게 은퇴가 아닙니다. 사실. 은퇴라는 거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데 과연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이게 리얼 트리 리타이먼트의 소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동산만 가지고 은퇴할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you're thinking about your retirement, an exciting yet scary proposition. Two crucial questions have probably crossed your mind. How much do we need to save? And where do we need to put it? To answer these questions, you must remember why you're saving money long term in the first place. You want to have an income stream in retirement. Think of it like climbing a mountain. What's the objective? Get to the top? Well, not really. The ultimate objective is really to get to the top and then make it back down safely.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제 65세나 70세 은퇴하실 때 이제 100만 불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생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거를 투자도 투자지만 나중에 갖고 있는 내 에셋을 어떻게 인컴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조금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메디케어 갖고 메디칼, 그래서 메디 가신 분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 분들은 메디칼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 다음에 내가 401k도 있고 모두 여러 가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 추정인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메디칼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건강보험이지 간병보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메디칼도 못 퀄리파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면 여러 가지 그 메디케어 익스펜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가계 볼게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하우싱 집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먹어야죠. 또 교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헬스케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인슈런스나 여러 가지 보험료 내죠. 그 다음에 뭐 옷도 사 입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성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중에서 가장 돈 많이 쓴 날이 언제입니까? Saturday, Sunday, 그렇죠? 왜냐하면 Monday부터 Friday까지 일하면 일하기 때문에 돈 쓸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이나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뭐 외식도 하고 뭐 여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골프도 치시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시는데 은퇴를 하시게 되면 when you retire, every day is Saturday. 이제는 내가 은퇴했는데 이제 회사 안 나가지? 이 평생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나가다가 오늘 깜빡 일어났어. 내가 이제 회사 그만뒀지, 이제 은퇴했지.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은퇴고 나면 이제 움직이면 돈이에요. 친구들하고 나와서 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퇴를 하시게 되면 you need paycheck. 은퇴해도 기본적으로 나간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ou need 놀 돈이 필요해요. you need paycheck. 친구들하고 이제 주중에도 나가서 골프도 한번 치고 모여서 점심 먹어도 그거 다 돈이에요. 그러면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손자들 보러 가야 되고 한국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복돈이 나갑니다. 그래 이 페이첵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만 이 페이첵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은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내가 그동안 재산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면 뭐 리얼에스테이트도 있고 돈에 은행에 CD도 있고 주식도 있고 401k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동안에 평생 일했던 내 재산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은퇴하면은 개런티 나오는 인감은 그나마 쏠 수 있게 밖에 없어요. 67세나 뭐 65세 얼마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일단 신청하면 매달 휴가하는 날 은행에 딱딱 입금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 이거 보니까 나는 한 달에 6,000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놀라면 한 3,000불 필요해서 한 9,000불이나 10,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소식이 나온 돈은 기껏해봤자 3,000불, 2,000불 밖에 안 나와요. 갭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이 받는 것이 모자라니까 있는 에셋에서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돈이 잠깐 고갈이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내가 I need to shift some of my assets to guarantee income로서 위에 보시면 여기 펜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펜션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 군인, 뭐 경찰들 30년 근무하면 평생 자기 벌던 인감의 뭐 80%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장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펜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은행에서 안 해줘요. 은행에다 100만 불 집어넣고 나 죽을 때까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감을 보장해달라? 못합니다.
증권회사 주고 해달라면 못해요. 오니 보험회사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도 하고 연금도 합니다. 하나는 손해보고 하나는 이익보고, 하나는 손해보고 이어서 이익보고. 생명보험은 오래 살면 보험회사가 이익이고, 연금은 오래 살면 보험회사가 손해. 이게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만이 이렇게 연금을 개런티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회사가 좋은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이것들이 이제 또 문제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100이 있다. 60%는 아까 말한 페이첵이 나오게끔 만들어요. 이 재산의 60%는 내가 은퇴해도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을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0%는 내가 놀 돈, 디스크레셔너입니다. 내가 이 돈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뉴욕 가서 우리 손자들 보고,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내가 whatever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30%는 계속 투자가 되고 있어야 돼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돈이 이제는 비행기표도 얼마예요?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가지고 뭐 1,000몇불까지 가는 거는 이제 힘들어요. 지금 가려면 4,000불 내야 되는데 이카노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것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100%가 있는데 100% 말고 그 10%를 갖다가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 남편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또 롱텀 케어도 들어놔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팠을 때 어떻게 해요? 아프면 메디케이에서 더 이상 안 해줘요. 메디칼 했는데 메디칼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돈 내고 한 달에 300불씩, 하루에 300불씩, 한 달에 9,000불이라는 돈을 갖다가 퍼슬리티 주고 내가 갈 수밖에 없는데, 돈이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있다 보면 그동안 모은 돈 다 고갈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는 라이프 인슈런스, 롱텀 케어를 젊었을 때 엘로케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더라도 돌아가시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든, 또 간병이 걸려도 하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아플 때는 어머니 옆에서 간병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부인으로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이제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문제. 왜? LA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100명 중에서 94명은 할머니들이고 여자분들이고 나머지 남자분들. 그만큼 여자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 이렇게 간병해 주시다가 이제 남편 가시면 여자분은 혼자 남아서 누가 나 간병해 줄 거야? 자식들이 나를 간병해 주길 억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60%는 은퇴를 할 때는 60%는 내가 매달 나올 수 있는 금값을 만들어 놓고 30%는 내가 쓸 돈을 투자하면서 계속 잘 투자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야 되고, 근데 내가 20%를 갖다가 나이 65 살려면 툴레이 비싸서 못 들어요. 미리 해놨어요. 근데 못하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제 롱템 케어 라이프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돈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 미국에서는 이 주식들이 뭘 잘해요? 레버리지. 은행 돈 빌려서 사업을 하지 자기 돈 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남의 돈을 내가 번들여서 내가 쓰지 말고 내가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은행 돈이든 보험회사 돈이든 내가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를 내 돈에 쓰면 내 자식한테 부담 주지 않고 일종의 프리미엄을 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았죠? 5분? 네. 요거만 끝날게요. 은퇴하신 분 중에서 10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롱제비 리스크, 디플레이션 리스크, 마켓 리스크. 내가 은퇴했는데 막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마켓이 막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간병이 되고 또 배우자 한 명이 돌아가시고,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은퇴하면서도 이런 리스크가 10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넘버원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네? 손들고 이거 넘버원
넘버원 리스크가 뭔지. 10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장 넘버원 리스크가 뭐예요? 네? 치매. 또 오래 사는 거. 회장님은 저번에 들으셨거든요. 넘버원 리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롱제비리 리스크예요. 내가 65세 가서 은퇴했는데 내가 100세에 살다 보니까 35년 살다 보니까 아이고 보지 못할 거 안 볼 걸 또 보게 돼. 가스파동 생길 수도 있고 뭐 전쟁도 나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 다 보면서 내가 남은 35년 더 살려니까 여러 가지 내 그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롱제비리 리스크가 넘버원 리스크입니다. 오래 사는 게 그것도 문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때 how much guaranteed lifetime income do you have? 그다음에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한 어보이드하면서 은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전문 재정가를 만나서 내가 estimate how much income you need, 그다음에 어떤 팩터,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팩터를 넣어가지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인감이 얼마고 내가 원하는 인감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갭이 있다면 그 갭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그 전에도 해야 되지만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초이스가 뭐가 있냐, 내가 은행에 얼마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서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 살다 보면 그 돈이 점점 고갈이 돼서 돈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내 은퇴연금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주는 보장 안 합니다. 그건 회사가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형님 정답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러면은 일단은 회사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인지, 어떤 회사가 진짜 튼튼한 회사인지 그걸 아셔야 되고요. 하도 보험회사가 많아가지고 저마다 자기에 좋다는데 과연 그거를 증명할 수 있겠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품입니다. 상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상품이 뭔지, 이 상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파이낸셜 플래너입니다. 프로듀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경력이 있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진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이거를 그런 좋은 에이전트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노세도 그렇고 어디에 사시든 간에 그런 좋은 에이전트를 잘 고르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회사, 좋은 상품을 준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행에 넣는 거, 부동산 넣는 게 다 제일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돈을 채돈으로 맥스밀리 레버지하면서 내가 채돈으로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을 받아가는 것도 은퇴 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82년도 말부터 이거 시작해서 지난 40년 동안에 LA에서 많은 분들하고 제가 드리는 그 패키지 안에서 보시면 제 고객들이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느끼신 걸 써주셨어요. 너무 좋으니까 내 친구들한테, 내 동료 의사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찾아가라고. 사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고 좋은 배우자 만드는 것도 힘들고 좋은 의사 만드는 것도 힘들고 좋은 변호사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좋은 재정가 전문가 만드는 것도 힘든데, 저는 40년 동안에
열심히 이제 고객들한테 해서 그런 이제 좋은 추천서도 제가 받았고요. 제가 하는 그 뒷면에 보면 오늘 설베이 제가 포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 분이 저희 셋이 하는데 가시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나는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저희는 무료 차지합니다. 첫 컨설테이션은 돈 안 받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줌 안 되신 분은 전화로 하고 정 안 되면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여러분들한테 개인 상담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올바른 은퇴 계획을 할 수 있겠고 또 마음은 인생을 진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이 돼서 도와줄 겁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은 끝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니까 지금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고 한 3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빙 트러스트는 셋업을 다 했는데 네. 지금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제 집 이름이 돼 있거든요. 그럼 막내 집도 막내 이름을 돼 있는데 내 집을 여러 사람 자제분이 계신데 애들하고 나누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내가 너무 순진하고 불쌍해서 내 집이 조금 크니까 내 집을 우리 막내가 사는 걸로 하고 내 집을 갈라먹는 그 대신에 막내 집을 이렇게 아이들 넷이 갈라서 이렇게 나누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네, 좋은 질문하셨는데 우리 박유진 변호사가 나중에 아니면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면 잘 해드릴 겁니다. 또 박유진 변호사님 세션 퀘션이고요. 물론 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박 변호사님 전문 그 에리어니까 그 퀘션은 지금 답변해 주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네? 이따가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 다음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기 김 대표님, 잠깐만 좀